그 51페이지 하단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오잖아요. 1번 수립권자 한번 봐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됐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계획은 누가 짜야 되냐 했더니 특별시에서는 누가 짠대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대요. 안 짜도 되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2번에 수립 대상 지역이라 해서 원칙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군인데 특별할 게 없고 예외라고 있지요. 예외는 시군의 수립의 예외라는 게 여기서는 안 짜도 되는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되니까 한 장 넘어가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박스 안에 1번 있지요. 갸가 엄청난 단골입니다. 박스 안에 1번, 2번에 해당하면 개별 기본계획은 굳이 안 짜도 된다는 1.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이하?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은 지금 안 봐도 괜찮은데 잘 봐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수도권에 속한다고 돼 있죠. 이 공법이 여러분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니까 한 주만 보면 알아요. 사람은 딱 보면 첫인상 보듯이, 그잖아요. 개론은 체질 아니죠? 개론도 체질이야? 아니요, 개론 내가 볼 때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어요? 수학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했잖아요. 두드리 맞는 한이 있더라도. 수학 선생님 저거 교통사고 나서 오늘 안 나오지 않나, 이런 매일매일 그런 희망 가지면서, 그러죠? 수학 시간만 되면 오늘 며칠이 7일, 7번, 17번, 27번 나와서 한번 풀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참, 이거 개론 참, 얼어 죽을 놈의 개론. 거기 보면 공법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외워버리면 되니까. 자, 봐요. 기본계획 뭐라고 했냐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도 얼마 이하? 10만 이하의 조만한 시군에서는 굳이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원래는 의무적으로 짜야 되거든.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 때 참 경기도 과천은 얘들이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과천 인구가 7만 5천이거든. 경기 과천시 인구 7만 5천입니다. 기본계획 짜야 될까 안 짜도 될까? 짜야 돼요, 안 짜도 돼요? 괜찮아요. 식구들끼리인데 뭐가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했더라도 틀린 대답을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까요? 못해. 기억 못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과천시는 인구가 7만 5천이에요. 얘들은 기본계획 짜야 된다, 안 짜도 된다? 짜야 돼요? 야, 빡투가 뭐라 하냐면은, 나 들을 때는 미치겠어, 진짜. 짜긴 짜야 할 것 같은데요. 짜긴 짜야, 그래도 애들이 짜긴 짜야 할 것 같은데, 짜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어가 뭔가 찝찝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7만 5천 가지고 시험을 낸 적도 있는데, 요렇게 넣는 이유는, 10만이 안 되네? 하고 빨리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과천은 수도권이잖아. 짜야 되는 거야.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도 10만 이하. 그럼 여러분 혹시 경상북도 울릉도 가보셨어요? 울릉도? 여기도 안 가본 거예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안 가보고? 저런. 그러면 일단 겨울바다 괜찮아요. 가서 주말에, 금요일 무슨 과목이에요? 괜찮네. 아유, 가벼운 과목.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학원 간다고 식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학원에서 토요일까지 집체교육 갔다고 그러고 가서 울릉도 갔다고.
울릉군이요, 군. 이 울릉군수 이 나쁜 놈 몇 년 전에 뇌물 먹고 도대체 여기서 또 뇌물 먹는 놈 나와. 군이요, 군. 울릉도에는 인구 얼마쯤 살 것 같아요? 300명? 울릉도 있잖아요. 섬 있잖아요. 여기서 빡빡아 밥 먹어라. 그러면 반대편에 놀다가 이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안 가봤으니 알 길이 있나? 인구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찍으세요. 대충 9,600명. 어제 그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EBS인가 뭔가 왜 있잖아요. 인간 세상 이런 거 울릉도에서 사는 걸 나오는데 9,600명 울릉 군민 이렇게 나오길래 내 머릿속에 외웠어요. 내가 어제. 그럼 10,000명 안 되잖아. 여기는 울릉군 기본계획 짜야 될까 안 짜도 될까? 군수거든. 군수. 수도권 아니잖아요. 섬이잖아요. 광역시하고 붙은 것도 없고 인구도 10만이? 그러니까 저 지방에 10만 안 되는 코딱지만한 시군에서는 굳이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걸 빼고 또 답 처리했고 한 번은 대가리 완전 통째로 빼고 10만 이하는 안 짜도 된다고 시험 내버렸다니까. 요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수립의 내용이 있나요? 내용 있잖아요. 아,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담아야 할 내용이란 얘기지. 괜찮아요. 통과. 그 다음 오른쪽에 기준도 봐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도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것도 누가 정한대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54페이지 하단에 기초조사 나오죠. 조사 나오고 뭐 다 똑같아요. 한 장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 공청회 나오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오잖아요. 그 56페이지 맨 하단에 또 수립권자가 또 중복되잖아. 아까 나왔는데. 자, 오른쪽에 확정승인. 자, 칠판 보세요.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란 얘기잖아요. 특별시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은 누가 짜고?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게 원칙. 그러죠? 자,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하의 작은 시군은 안 짜도 됨. 하나. 둘째, 세 개만 잘 알면 돼요. 자, 예외적으로 이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짜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괜찮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뭔가가 느낌이. 그래서 아까 내 전제로 얘는 제목을 한번 보면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는 사람이에요. 전국의 지자체별 장기계획 짤 일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도지사 있죠. 도지사. 경기도 전체를, 경상북도 전체를, 전라남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봐서 장기계획 짤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넘는 수원 같은 국제적 도시가 있는 반면에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들어봤나요? 구석기 시대 유물 나온 데는 그 연천군은 휴전선 바로 밑에요. 그 뭐 포소리 들리고 북한 애들 있잖아요. 얘들 밤에 왔다 갔다 하고 라면 끓여 먹고 난리나 걔들. 왔다 갔다 하고 지뢰 터져서 발 날라가고 막 이렇게. 경기도 연천군 전체를, 아니 경기도 전체를 봐요. 연천군 같은 데도 있는 반면에 수원시도 있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봐서 기본계획 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예외로 짠다고 시험을 자꾸 내는 거야. 얘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알아놓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나 장관이 직접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우욱하고 짠다며. 이건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이 세 놈은 한 방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 이 네 놈, 삼특, 일광 이렇게 외워야 돼. 이 네 놈이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야. 근데 시험은 특 된 놈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어로. 광역시장이 광역시 기본계획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낸다고. 이 내놈들은 승인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짤 때는 아까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준용한다 그랬거든. 기초조사를 다 할 거 아니야.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야 되니까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지. 그래서 서울시 의회 의견 다 들어서 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내놈은 바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해서 열람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특히 이 네 놈 중에 한 놈 중에 세종시, 제주도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짰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으라 이렇게 시험 낸다고. 그럼 맞다고 틀리다고? 오케이. 그 다음 요 말단 시장 군수가 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할 도지사님 찾아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시장 군수가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렇게 내는 거야. 격이 너무너무 달라. 장관 찾아가면 두드리 맞고 온다. 관할 도지사한테 두 단계잖아 이렇게. 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도지사는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 심의 다 거쳐서 보내주고 또 열람시키고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그러니 이 두 개의 절차가 똑같으니 절차 가지고 틀리게 정답 처리할 때는 이놈을 써먹는 거야. 여기서는 절차는 구생용이에요. 지문 5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기본계획은 잘 드물어. 건자인 저놈으로 되는 거야. 저기 좀 복잡하니까. 쟤는 암만 비틀어도 정답을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야. 요것만 딱 알아버리면 되니까. 콜.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 맨 위에 줄에 확정 승인 절차라고 돼 있잖아요. 1번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이라고 돼 있죠. 이 네 놈은 승인 받음 안 받음?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는요 승인 받지 않음이라고 제가 다 써놨어. 거기다가 여러분 안 써도 돼.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자 볼게요. 1번 바로 협의심의 간다는 얘기거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과 뭘 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의견 제시하라 30일 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외울 거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세요.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나오나요? 1번 이제 요건 조금 봐야 돼. 시장 또는 군수는 동그라미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에게.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부천시 기본계획 짤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승인받고? 경기도에 가야지. 경기도에.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기본계획 짰다면 전라북 도지사. 강원도 강릉시에서 기본계획 짰다면 강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인천시장이 인천광역시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짰지?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렇지. 아까 요 삼특 일광 요 놈들은 승인 받음 안 받음? 안 받음.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이거 뭐 별거 없네. 요거.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04번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있나요? 자, 4번에 1. 특별시 등 시장 운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한지 재검토한다. 자, 여기서 허리 또 한번 펴요. 가끔 나오지만 조문에 없는 내용. 예전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거시적 계획으로 봐요. 그래서 시험에 20년 단위로 10년마다 그런 말 나오면 틀려요.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짜게 하는 거예요. 자,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몇 년 단위로 한다고? 그런 거 없다고. 우리 저 뒤에 총각은 막 계속 잔다. 저러다가 목 디스크 걸린다. 어제 약 먹었냐? 감기약? 이제 금요일날 노량진 가서 강의하는데 나이든 좀 거꾸로 사모님이라고 계셔요. 버스를 거꾸로 타가지고 첫날부터 난리 안 펼친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에서 계속 졸길래 착하거든요. 어째 오늘 이렇게 조시냐 했더니 약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으면 또 뉘앙스에서 감기약이 이제 히스타민 들어가면 좀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었더니 정신 못 차리겠다고 그러면서 막 정신을 차리려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해요. 어지 가상하다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자격증이 뭐라고 이렇게 그는 애를 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수업을 듣는가. 그래서 나중에 한 2시간 졸다가 나중에 2시간 정신 차리고 듣더라고. 이렇게 총각 그만 자라 많이 잤다 아이가. 자, 이 두 개는 시험에 혹시 20년 단위로 10년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장기적인 청사진으로 짜는 거예요. 단 이 장기 계획은 몇 년쯤 있다가 좀 손 좀 보라는 얘기야. 야는 5년마다가 없었어. 그래서 자자자자자 봐요. 이런 걸 무슨 외워야 돼요? 집에 가서 5년마다 이렇게 수업만 들으면 되지. 자, 광역도시계획 짰다. 5년마다 점검하라고 그랬죠. 또 예한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광역은 5년마다가 없어. 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그럼 찍어요, 여러분. 셋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놈은 5년마다 손본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 둘이 합쳐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둘이 같이 가다가 5년쯤 있다가 하나만 우회전하고 야가 쭉 가버리면 야는 뭐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아야 돼. 둘 다 5년마다 재검토가 있다 이 말이야. 야는 나만 고기 몇개 하면서 봐. 셋 중에 광역만 없어요? 그럼 그런 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수업 시간에 토킹 어바웃 하면서 당연하게 없다고 얘기 5년마다가 있다고요. 봐요, 말 막 놓잖아요.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그렇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운명의 제4절 무슨 계획? 여러분 있잖아요. 이놈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85년 이후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 도입된 건 알아요? 얘들 태어나기 전부터요? 애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지? 85년생이면 몇 살이요? 올해가? 34, 5 되는 거예요? 되게 공인중개사도 나이 솔창게 먹었네. 그러잖아요. 그때 이후로 야가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얘들 중에 얘는 수시로 안 나오고 얘 있죠, 얘도 한 번 안 나온 것 빼고는 한 번도 없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 참고로 1월달부터 중개사 시험 처음 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이 공부 1월달 처음이다. 괜찮아요. 나 평생 처음 시작했다. 그래야 특별 관리 들어가서 점수 잘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잖아요. 뭘 표시를 안 해. 그러니까 형님들도 처음이시구만. 근데 참고로 우리 공법 과목이 매주 이런 거 나오나? 아니요.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만 그래요. 다음 주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만 절차가 나오고 복잡하지.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아무런 절차고 뭐고 없어. 따박따박 쉬운 거 외우기만 하면 돼. 이게 오늘만 좀 어려워. 이렇게 미리 해야지. 이거 매주 저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 59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잖아요. 얘는 시험에서 아까 이 두 놈은 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지만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완전 단골입니다. 이번 시험도 나온 것 같은데 완전 단골입니다. 자, 볼게요. 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을 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인데 박스 하나 있지요? 못 찾아서 딴 데 쳐다보네. 또 59페이지 맨 밑에 박스요. 거기 박스, 거기 저 박스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라고 좀 써요, 제목을. 그래야 좀 와닿지. 아무런 타이틀이 없잖아요. 내용 몇 개? 이 6개는 집에 가서 A4 용지로 구해다가 6개를 거기다가 한 10개를 써가지고 냉장고, 화장실 뭐 온 데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으셔요. 새벽 3시에 자다가 툭 건드리면 내용 몇 개 하면 6개 쫙 읊고 자야 돼요. 용도, 지역부터 입주규제, 채수구역
계획까지. 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 자, 시험에는 자, 봐요. 계획 관리 지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어디서 틀리다고 저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어느 낭자가 틀렸다고 그랬을까? 자, 봐봐요. 범인을 찾을 수는 없죠.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 지역 아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몇 개? 4개. 자,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면 도시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이렇게 나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용도지역이야. 그리고 그 관리지역 중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또 나눠지거든. 그 시험은 용도 지역에 지정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내지를 않고 그 용도 지역 21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내는 거야. 계획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5.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이렇게 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방화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 여기 용도지구 9개, 경관지구, 뭐 고도지구, 뭐 방화지구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이 다음 강론으로 풀려 나온다 이 말이야. 지구가 풀려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다 배우고 나면 훨씬 쉬워요. 자, 2번이 용도 구역들인데 여기 몇 가지가 있다고? 박스 9가지는 또 아니 그 박스 2번 얘기해. 박스 2번. 자, 1번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두 번째 게 그럼 떠들어야지. 시가와 조정구역. 세 번째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나오잖아요. 원래 얘들 통칭해서 용도구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놈을 여기다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 때 6번으로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구역부터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말 나왔잖아요. 얘들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저 셋 중에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요. 이런 장기계획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만드는 기반시설 있잖아요. 얘들 설치할 때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만들고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절차를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절차 다 거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짠단 말 나오잖아요. 이것도 배울 거란 말이지. 다섯 번째는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 사업 시행하기 위한 계획. 여섯 번째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뭔 용어들이 전부 다 낯설구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2달 배우면 이 두꺼운 걸 다 배워요. 2달 배우고 다시 앞으로 또 가잖아요. 다시 앞에서 와서 3월달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하거든. 그때는 이제 훨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러니까 처음엔 낯설어도 얘들을 풀어서 아까 교과서에 있는 거 봤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끝 하면서 왔다 갔잖아 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풀려서 강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다 풀려서 배우고 다시 앞으로 와서 얘를 배우면 훨 수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머릿속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개? 저 6개 적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다는 얘기는 저 중에 아닌 거 찾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지구 지정 변경하고 구역 지정 변경하고 도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지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할 때마다 무슨 계획 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 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닌 거 고르시 할 때 단골 선임이 뭐냐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투기과열지구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11월, 12월 달에 하신 분들은 한번 냄새만 맡았잖아요, 냄새. 분양권 전매 못한다고. 언제부터 못하는지는 혹시 질문하면 안 되지. 자, 투기과열지구란 말 나오거든. 용도지구하고 비슷하잖아요. 야는 주택법이거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무 관계 없지.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란 말을 써버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라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한 거 외에는 잘 안 냅니다. 자, 이 내용 몇 개? 이거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답 찾으면 돼요. 여기 관련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서 머릿속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저런 거 하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을 할까 짜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또 거칠까. 그 다음에 짰으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해서 고시할 텐데 결정은 또 누가 하지? 원칙으로 예외로 결정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되냐? 이게 다예요. 그러면 한 장을 딱 넘겨보고 60페이지에 중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서 1. 입안권자라고 나오죠? 자, 원칙. 특별시 줄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자,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 사람하고 기본계획 짜는 사람이 같죠, 지금? 그럼 같은 몸이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칙으로 누가 입안하냐 그랬더니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하세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하시고 당연하지. 구청장들 나오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하려면 니들이 입안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야들이 원칙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번에 예외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에 예외 1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하고 이번에 도지사 동그라미 해요. 그럼 뼈다구를 보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제목만 보면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네. 자, 아까 기본계획 있죠 이놈? 도지사나 장관이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광역도시경 장관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봐봐요 이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있잖아요. 야들 나오면 안 된다며.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한 방에 볼 때 국토교통부나 도지사가 등장하면 안 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이거 한 방에 안 보면 자꾸 헷갈리거든 나중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토교통부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국가계획이 관련돼 있거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이 여러 개 시도에 걸치면 지자체 간의 협의해서 같이 입안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막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 입안할 수 있다. 1번 박스에 국가계획 관련됐단 말 나오죠. 당연히 이때는 지자체 살 리가 없지. 두 번째 거.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쳤대요? 여러 개 시도에 걸친 용도, 지역들, 지구들, 구역들이 있다든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자, 여러 개 시도에 걸치는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개 지자체에 관련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누가 입안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지사도 똑같아요. 밑에 도지사 보면 박스 1번.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사업을 할 때. 자, 결론은 뒤집어 얘기할게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사업이 여러 개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지만 여러 개 시군에 걸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도청에서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원칙 예외. 그 다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들도 위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을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62페이지 있죠? 일단 이 맨 위에 2번에 1번 줄 한번 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장기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부합되어야 한다. 이 얘기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해야 되고, 오케이? 그거 이제 누가 숟가락 먼저 드냐? 그 다음에 큰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또 도서 작성 기준 방법 등은, 자, 이것도 누가 정해주고? 자, 이제 결론 딱 외우는 거예요.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누가 짜더라도 기준 정해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오른쪽 페이지의 박스 밑에 5번에 입안에 제한 있나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1번, 주민은 동그라미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뭘 할 수 있다? 계획 설명서 들어갑니다만은 1, 2, 3, 4, 4개 묶어 놓으세요. 1, 2, 3번만 묶어 놓으세요. 자, 아까 여러분 다시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항상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의식에 끈을 놓으면 안 돼. 끈을 놓는 순간 잠밖에 더 옵니까? 이 6가지 중에 전부 다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을까? 아니요. 1번, 2번, 3번 3가지만. 기지,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1. 기반시설 설치란 말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거. 3번 두 번째 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치고. 요 세 놈에 대해서만 주민들도 위반할 수 있죠? 우리 오늘 전심 먹는 거는 오늘 10문제 주는 걸로 6문제 이상만 맞힌 사람만 각자 전심 먹고, 5개 이하 맞힌 사람들은 스스로 육신에 대해서 뭔가 고통을 좀 줘야 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죽으면 버리갈 육신을 그렇게 삼시세끼 밥 먹고 옷 다 챙겨주고 얼굴에 뭐 좋은 걸 다 바르고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제대로 못해서 틀리면 이 육신한테 고통을 줘야 되잖아. 전신 굶는 거예요. 몇 개로 할까요, 우리? 6개? 6개 이상만 맞히면 6개가 붙어는 밥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주민들은 용도 지역 지정해달라고 위반권자 찾아가서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지금 있다고 한 사람들도 전신 굶어요. 자, 이게 왜 시험에 중요하냐 봐요. 6개 내용 있죠, 내용.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요거. 하고 용도 지구 9개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좀 그렇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 배울 거예요. 요 세 놈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시험엔 자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지요. 얘들 제한한다고 시험을 낸다니까. 안 돼, 이거는. 왜? 이해관계가 너무 대립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서울시장 도로 오른쪽 이거 다 보존녹지로 다 바꾸라고. 보존녹지. 우리 친구들이 여기 땅에 있어서 평소에 배가 아파 죽겠다고. 길 건너 이 땅을 상업적으로 다 바꾸라고. 이게 내 땅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린벨트를 싹 다 묶으라고. 우리 다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된 거는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로 만들고 확장하라고. 그것은 다 유리하잖아요. 지구단위 지정하라. 다 유리하단 말이지. 그래서 기지, 산업유통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직접 한다고 제한한다고?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반해달라고 짜달라고 제한 들어갔지? 그럼 집에 가면 이혼당하고 있다.
맨 밑에 도는 나중에 나오네. 일단 맨 밑에 2번에 제한시 소유자 동의 나오나요? 요거 한번 볼게요. 제한하려면 땅 주인들의 도장을 받아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데 다음 줄 줄쳐요. 이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한 장 넘겨봐요. 일단 다음 페이지 박스 1번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정비해달라, 개량해달라 제한할 때 면적 얼마 동의? 5분의 4. 그래서 기사회생 5분의 4. 나머지 다 3분의 2야. 여기서 공원 만들어 달라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원 예정지가 땅 면적 50만 평이야. 몇만 평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5분의 4잖아요. 그때 국가 땅이 10만 평 있다. 그걸 포함하고 제외하고. 국공유지 제외하라고 아까 그랬지요. 국가 땅을 뺀 5분의 4 땅 주인의 도장 받아가는데 야가 여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 뒤로 가면 국공유지 포함하고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29회 시험에 나온 문제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그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걸 틀릴 수가 있나 한번 봐봐. 자, 좀 전에 주민들도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또 있다고 또 저렇게 위반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굳이 제한해달란 말이에요. 제한한단 말이지. 그 중에 요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요거. 자, 다음 중 제한할 때 동의 받아와야 된다. 그 동의 요건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한할 때 5분의 4 맞죠? 2번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제한할 때 3분의 2 맞죠? 3번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제한할 때 3분의 2 맞나요? 아니 기반시설은 다 5분의 4잖아요. 설치 정비 뭐 개량할 거 없이 그러죠?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 정비는 3분의 1을 해가지고 동의받는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어떻게 틀려 이걸? 그러죠? 기반시설은 다 얼마요? 기반시설 관련된 건 다 5분의 4잖아. 나머지 전부 다 3분의 2다. 좀만 침착해도 같은 직 식구잖아 이거는. 자,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때 제한 예정지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5분의 4. 나머지 동의는 3분의 2.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의 중간에 5번에 반영 여부 통보 있나요? 날짜 꼭 외워야지. 1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받은 장관, 시도, 시장, 우수적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45일 이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서울시에서 좀 바쁘답니다. 그러면 일에 며칠 연장할 수 있고. 아우 또 들어야지 입으로. 자, 내가 서울시에 가서 위반해달라고 제안했지. 제안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서울시에서 바쁘면 최대 한 75일 정도는 기다려야 좋은 세월 볼 수 있다. 이렇게. 공법은 날짜, 숫자 이런 거 있지요. 미친 듯이 냅니다. 거의 막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짜증납니다 진짜. 비스무리한데 날짜도 다 달라. 그래서 입으로 자꾸 떠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공법에 나온 숫자, 날짜 있잖아요. 이따만한 종이에다가 한 앞뒤로서 그걸 외우고 있어 구구단처럼. 시험 그렇게 나오나? 문장 속에서 들어가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법은. 그래서 제한할 때 제한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45일 며칠 연장하고 30일 하고 문장 속에서 익숙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6번에 비용 부담 있나요? 그럼 당연히 이혼 당하지. 이러고 다니는데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 서울시에서는 제한자하고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놈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나이키 신발 사달라는데 돈이 없어 못 사주고 있어. 근데 애들 아빠가 서울시에 가서 잘난 척하고 제안하는 바람에 3천만 원 줘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다가. 그럼 냅둬버려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아들 지금 나이키 못 신어서 나이스 신고 다니는데 있잖아요. 볼펜으로 나이키 마커 그려가지고 신고 다니잖아.
아니, 옛날에 신발에, 흰색 신발에 볼펜으로 나이키 이렇게 이게 그려서 신고 이렇게 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발은 빨리 뛰어다니자 항상 나이키처럼 보이려고. 니는 그 아픔을 아니? 너 웃은 게 보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 아픔을? 나이키 꼭 신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나이키가 뭔데? 먹는 거가? 이러는 거예요. 신발인데요. 그랬더니 얼마인데? 이러는 거예요. 한 3,000원 하죠. 우리 당시에는 이제 그때 뭐 한 2만 얼마 갔는데 그러니까 이 미친놈 죽을러 하나 이게 어디들 저 나가 임마 이러는 거 나한테. 신발 하나 사달라 그랬다 쫓겨날 뻔했다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들하고 비싼 거 사가지고 볼펜으로 그리고 나이키처럼 보이려고 신고 다니고 그리고 빨리 뛰면 나이키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안 해본 놈 몰라. 진짜로. 해본 놈만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할 때는 프로스펙스 이거 있었거든요. 르카프, 프로스타 그런 짝퉁이 많았다니까. 르카프인데 뭐 비스무리하게 하고 나이스 지금의 중국 애들처럼. 그래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서울 사람이라 감흥이 없어.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66페이지. 자, 입안 절차라고 나오잖아요. 자,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 내용이 몇 개? 그렇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려면 누가 위반할까? 얘들이. 그러죠? 예외로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원인은 얘기하고. 주민들도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오, 많이 좋아졌네. 주민들은 위반해달라고? 제한하는데 이 많은 중에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두 가지만 제한한다. 제한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플러스 30일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네가 내라 할 수 있다.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직접 위반을 하든 제한 들어와서 위반하든 행정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안을 짠다는 얘기니까 절차가 있겠지. 그 절차는 뒤집어서 이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이 일대가 자연 녹지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잖아요. 자연 녹지 지역인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아파트 아예 못 지어. 그럼 서울시에서 외곽의 자연 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고층 아파트 소형으로 많이 지어서 무주택자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싶어. 용도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일부 200만 평을 3종 일반적으로 변경하고 싶단 말이에요. 용도 변경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외곽에다가 여기는 건물 지을 때 대화 불련으로 해야 되겠다. 방화 지구를 지정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고 기반시설이잖아요. 자,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린벨트 지정하고 싶어. 구역이잖아요. 지금 도로 만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재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연녹지 지역을 3종 일반적으로 바꿀 때 서울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침에 딱 가서 이만큼이 3종 일반 바뀔 거야.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수개월, 길면 수년에 걸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용도를 바뀔지 조사 측량해야 되겠지. 기초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다 하고 토지의 적성평가를 다 한단 말이지. 자, 봐봐봐요. 얘들 짤 때도 기초조사를 했죠. 얘도 하잖아 지금. 조사 측량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 측량을 다 해서 좋아. 이만큼이 3종 일반적으로 가자. 조사를 다 했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까 안 들을까? 괜찮아요. 주민들 의견 행정법적으로 들을까 안 들을까? 자, 여러분 이 광역도시계획 짤 때는 주민들의 의견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게 확 웃는 얼굴 봤죠 여러분? 이는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어이가 없으면 치과를 가야 된다고. 또 이런 설렁한 얘기를. 이가 없잖아요 지금. 머리가 이게 나빠. 2시간 동안에 한 개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다고 계속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거 짤 때 주민 의견 듣나요? 하더니 아니에요. 지금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저는 못한 거요. 참 주민들의 의견 들으려고
공청회 한다고요. 이 두 놈 짤 때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돼. 전문가 의견은 들어 안 들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된다고. 이걸 배웠다고 여태까지. 그러면 여러분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중요할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중요할까? 그래,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 묶였다 풀렸다 한다니까. 그러죠? 장기계획 저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나한테? 그러면 장기계획조차 주민들 의견 듣는데 이거 규제 대상인 주민들이 있을 텐데 주민 의견 안 듣나? 그럼요. 그 아까부터 듣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 만약에 주민 의견 들어서 입안해야 되는데 절차를 고의든 과실이든 생략을 했다. 옛날 판례가 뭔지 아세요? 당연 무효.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 거짓말로 대답하는 게 뭐냐? 왜 그러냐면 이 두 놈은 공청회 열어야 되지. 이건 공청회가 없어. 그거하고 헷갈린다니까 학생들이. 자, 봐봐요. 여러분요. 행정의 객체인 주민들은 주체가 국가지자체거든요. 객체인 우리는 우리 권익을 보호받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지. 자, 공청회를 참가해서 의견 제출하는 거하고 이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는 14일 이상 안을 짜서 열람케 한다니까.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는 거하고 주민들은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자, 열람기간에 간다. 공청회 가서 깽판 친다. 어디가 더 유리하다? 공청회 가는 사람들은 성격 무지하게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완전 깽판 치고 조사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공청회 3월 15일 15시에 개최한대요. 15시면 오후 5시죠. 예 하잖아, 예. 그러면 봐요. 마을이 한 달이 가면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고등어 2마리, 갈치 1마리 사서 갈치. 그러면서 옆에 친구한테 뭐라, 니 절대 이 얘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나 노량진 가서 고등어 2마리, 갈치 1마리 산 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금방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좀 전달해줘.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여기 왔더니 고래가 4마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5시에 한다더라. 그러면 5시로 얘기할 거 아니야? 끝났지 벌써. 부천 시민회관 사는데 부천시청 간 거야. 끝났어. 3월 15일인데 4월 15일로 알고 있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계획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공청회 열고 이거는 침착하게 며칠 이상 주라고 14일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론 잡아요. 전부 다 의견 들어야 안 들어? 들어야죠. 행정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 듣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놈은 뭘 열어야 되고, 그래서 시험 낼 때 여기다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 듣고 하면 땡. 그래서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는 거예요. 그다음 열람기간 다 끝났지? 그러면 그때부터 모아서 6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를 통보하는 거야. 아까 주민들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고 그랬죠? 제안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자, 얘 45일이잖아요. 얘는 60일이잖아요. 헷갈리겠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군사적인 기밀을 요하는 사항도 있을까 없을까? 자, 요 개발장구이겠죠, 요거. 요게 두 가지 목적이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도 있고 보안상 목적도 있다고. 보안상 목적이라는 얘기는 국방부 요청으로 군사적 기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군사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돼, 생략해야 돼요? 그러지, 생략. 자, 어설프게 공부하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국방상 기밀이 요한 사항 위반하거나 경미한 변경할 때. 그런데 이 두 놈 있죠, 두 놈.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런 게 아예 없어, 조문이. 자, 다시 한번 허리 딱 펴고. 광역이나 기본계획 시험에 나오면 절차 생략한단 말 나오면 맞다고 틀리다고? 생략할 게 없어. 국방상 기밀 이런 게 없으니까. 장기계획은 개나 소나 다 봐야 되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차 생략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겠지. 기본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민지방의회는. 그 다음에 안을 짜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관련 부처하고 또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쳐서 결정하면 돼요. 국방상 기밀이 요하는 거 있으면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절차 생략은 여기서만 등장한다라고 아셔야 돼요. 저 뒤에서 자꾸 저 두 놈이죠, 두 놈. 저기다가 자꾸 생략한다고 시험을 낸다니까요. 학생들 헷갈리거든. 한 방에 공부하는 경우 드물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항상 주제별로 그냥 외웠다가 그냥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끊어져 버리거든요. 공부할 때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66페이지에 절차 보니까 기초조사 있죠? 없어요. 제목만.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이런 것들 제목만 줄치는 거예요. 한 장 넘기세요. 68페이지에 맨 밑에 주민의 의견 청취 있지요? 내가 한번 볼게요. 2번에 1번 국토교통부 시도시장 운수는 도시군 관리계 위반할 때 자 주민 동그라미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고 타당하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지요? 자 다만 보세요. 국방상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시행령으로 정한 경미한 그런 내용들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자 국방상 기밀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떼기 하나 있나요?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 나오는데 문장들 중에 칸 4칸 있잖아요. 첫 번째 넓은 칸에 맨 밑에 줄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케 한다는 만 줄치면 돼. 위에 하나도 소용없어요. 자 열람기간 며칠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공고된 도시군 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내는 자는 열람기간 내 거기 동그라미 하고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칸인데 열람기간 지나고 가면 안 되죠? 그럼 당연하지. 열람기간 안에 의견 제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칸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자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줄치고 이내에 의견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 자 여러분요 60일 이상 열람기간 주란 얘기죠? 헐 여러분 왜 그러셔요? 자 안을 다 짰지 조사해서 열람기간을 준단 말이지. 열람기간은 며칠 이상 주라고. 그렇지.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해야지.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다 끝났지. 취합을 해야지. 그래서 반영할 제보 통보 며칠 내 하라고. 그러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저 예전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봤나요? 감정평가사가 남북 통일되는 순간 떼돈 벌어요. 북한 땅 감정평가 해야 되잖아요. 북한 땅은 땅 주인이 누구게요? 개개인 땅 주인이 있을까? 북한은 이거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남북 통일되면 북한 땅 누가 가져가야 돼? 그런 거 고민 안 해봤어요? 넌 밤잠이 안 오구만 나는. 통일되면 저걸 어떡하냐. 여러분 아니 45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전쟁 났잖아요. 북한의 전쟁 내 공산주의가 북한을 점령할 때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타도하고 자본가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상 만들자 이거 아니요. 이게 저희 대학 다닐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벌써 잡혀갔어.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일주만 나올 때 이제 입 돌아가 있고 다리 끌고 다녀 고문당해가지고. 북한에서 전쟁 나고 막 이럴 때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부자들이 왔을까? 가난한 사람이 왔을까?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부자들이 내려와는 거예요. 사회재산 인정 안 하잖아요. 부르주아 타도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못 살겠다 남한으로 갈 때, 그 다음 종교인들이 종교자 인정 안 했으니까 남한서 북한 올라갈 때는 부자들이 갔을까? 아니지. 없는 집 아들들, 똑똑하고 사회주의 운동하던 애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남한 내려온 사람들은 맨몸 올랐을까? 뭘 들고 왔을까?
들고 왔지. 뭐 들고 왔을까? 어? 그 두 쪽 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등기권리증 들고 왔지. 자, 그 당시에 등기권리증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이러셔요? 대장과 지적도, 대장과 등기제도가 1910년도 일제 때 만들었다니까.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 일본 놈들이 그 전 조선반도의 땅을 측량 다 해서 지적도 임야도 올리고 수탈하려고 일본 놈들이 대장을 만들고 지적도 만들고 등기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 용어 그대로 지금 일본 등기부 똑같아. 표제부 값고 얼구 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들이 등기권리증 가지고 나왔지. 그 남북 통일되면 어떻게? 저 땅 어떻게? 전쟁은 시효 중단, 취득 시효 대상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데 종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 휴전이란 말이에요.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 어떻게 북한 땅 투기하러 갈까? 그래서 지금 법제처하고 유관부처에서는요 저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 우리나라 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북 통일되면 감정평가사가 북한 땅 전역을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에서 이게 나와. 우리 중개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괜찮아. 뭐 영어 들어가고 회계 들어가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게 민법 있죠, 민법. 그 다음에 공법, 등기, 지적이 중복이 되거든. 그게 중복이 돼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것까지 못해? 안 그래요? 회계 원리인데 뭐 그거 뭐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뭐 어려워. 영어 회계 들어간다니까. 영어 뭐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뭐 다 할지. 그럼 그때 평가사에서 국토법 시험 뭐라고 낸 줄 아세요? 자, 열람기간 며칠 이상 준다고? 열람기간 종료하고 60일 내 의견 제출하래요. 맞아, 틀려요? 열람기간 지나고 가면 두드려 맞는다니까. 근데 열람기간 종료 60일 내 의견 제출하래요.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지. 열람기간 안에. 열람기간 다 끝났어. 그럼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 60일 내.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 자 70페이지에 3번 지방의회 의견 들으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결정이죠, 결정? 이제 찬물 한 잔 먹고 이제 나머지 가면 돼요. 공법인데 2시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